통계. 아, 보자. 얘들아 볼게. 어제 벡터를 했더니 이걸 만들어놨네. 보자. 벡터. 보자. 얘들 오늘 일요일이네, 맞지? 내일 학교 가네. 오늘부터 해. 10시 반. 몰라. 그거는 끝나는 게 몇 시인지 몰라. 얘들아 볼까? 통계. 얘들아 통계 혹시 우리 방학 때 한 거 기억나? 기억나면 나는 엄청 편할 것 같은데 이 짓을 또 해야 된다니 조금 힘들긴 해. 얘들아 이 통계가 어려운 이유가 용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중학교 통계를 고등학교 책에 아무도 안 실어줘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분산을 구하라고 했을 때 분산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면 있어 혹시? 혹시 중학교 거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긴 해. 그래서 좀 무서워. 분산이 뭔지 물어보자. 분산이 뭐야? 흩어져 있는 정도. 그럼 어떻게 구해? 한번 해볼까? 통계. 일단은 중학교 3학년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중학교 3학년에 뭘 배워?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야. 제일 마지막 단원이야. 대표값이라는 걸 배워,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조사했을 때 대표가 되는가? 대표값을 배웠는데 대표값은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말할 수 있는 사람.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오 기억하네. 최빈값 이렇게 해서 배운단 말이야. 근데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 중에 우리는 중앙값과 최빈값은 오차 범위도 좀 크고 맞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다루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다뤄? 평균을 다룰 거야. 평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얘들아 평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힌트. 중학교 때 평균은 민의 값이 민의 의미가 강해. 민 MEAN. 근데 고등학교 때 평균은 어떤 거에 가까울까?
expectation. 뭐? 힌트 줬잖아. expectation. 기대값. 그래서 평균을 시험 문제 기대값을 구하시면 시험을 뭘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평균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해야지. 그래서 평균을 다른 말로 우리는 기대값 이렇게 말해. 오케이? 근데 이 대표되는 값, 어떤 자료에 대표되는 값을 배웠는데 생각을 해봐. 봐봐. 금천구 1등급이 수학을 잘할까? 주성고 1등급이 수학을 더 잘할까를 이제부터 조금 고민하고 싶어. 오케이? 아니면 그 집단 전체로 보면은 금천구가 수학을 잘할까? 주성구가 수학을 더 잘할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정도를 보고 싶어서 퍼져 있는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해? 뭐라고 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뭐라고 해? 산포도라고 해. 산포도. 흩어져 있는 정도. 그 산포도에서 또 두 가지를 배우지. 그게 뭐랑 뭘 배운다는 거야? 분산과 표준 편차 이렇게 두 개를 배우고 싶은 거야. 어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고, 오케이? 이거를 구해야 되는 단원이 있고 이게 주어지는 단원이 있어. 맞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소단원은 구하는 거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두 번째 단원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주어진 다음에 그 주어진 거 가지고 해석하는 게 두 번째 단원이야. 이해돼 안 돼?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단원은 추정을 하는 거야. 오케이? 어떤 추정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6월 되면 뭘 해? 선거를 하잖아. 맞지? 그러면 지지율이라는 게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그 지지율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조사해서 한 거야? 아니지. 뽑아서 하는 거지. 뽑아서 추정한 거지. 요 정도 될 거다. 맞아? 그게 세 번째 단원이야. 오케이? 그럼 그 자료를 믿을 수 있는 정도, 신뢰도를 배우는 게 마지막 단원이고. 이게 머릿속에 흐름이 있어야 돼, 통계는.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에서 다시 중학교 1학년으로 내려갈 거야. 중학교 1학년에 이런 걸 배워. 이런 표를 배워. 여기에 점수가 나와 있고 여기에 인원수가 나와 있을 거야. 이런 표를 우리는 뭐라고 해? 도수분포표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워. 꺾은 선 그래프, 히스토그램 뭐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 얘들아? 아 중학교 1학년 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 소리가. 자 해보자. 여기서 봐봐. 이렇게 점수가 그래서 10점, 20점, 30점 어떤 수행평가 점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10점 받은 사람이 2명, 20점이 5명, 그 다음에 얘가 30점이 3명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총 인원, 총 원이 몇 명이야 지금? 10명이라는 지금 내가 그린 게 뭐라고? 도수분포표를 그린 거야. 맞아? 근데 내가 지금 한 점수에 대해서 표를 그리긴 했는데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운 거 기억나? 몸무게 조사도 도수분포표를 그릴 수 있어. 몸무게 조사는 어떻게 조사를 해? 구간별로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50kg부터 55kg까지 55kg부터 60kg까지 60부터 65kg까지 이렇게 했지. 그래서 우리는 그 구간에 따라 평균 구할 때 뭘 썼어 얘들아? 뭘 썼어? 계급값을 썼지. 그런 거 기억나 혹시?
기억이 아무도 안 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운 거 기억나는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평균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하자라는 건데 중학교식 평균을부터 구해보자 알겠지? 중학교식 평균은 한글로 평균 이렇게 적은 다음에 얘를 어떻게 구해 하면은 다 더한 다음에 전체 인원수로 나누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다 더한다는 말은 10점이 몇 명 있어? 2명. 그 다음에 20점이 몇 명 있어? 이렇게 5명. 그 다음 마지막에 30점이 3명. 이렇게 해서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눴어? 10. 전체 인원수 10으로 나눴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면 20, 120, 90, 210 나누기 10 하면 얼마야? 21. 맞아 안 맞아? 이 평균의 21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가 있어 얘들아? 우리 반의 점수는 대략 21점 정도? 이렇게 의미가 있어. 맞아 안 맞아? 평균이란 건 이 자료에 대표되는 값이니까. 맞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분산은 숫자의 의미가 없거든.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 대략적인 우리 반의 점수를 알 수 있으니까. 맞아. 예를 들어서 너희가 수학 시험을 봤어. 수학 평균을 보잖아. 평균이 45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40점, 50점 정도는 한 5등급, 4등급 이렇게 예상하잖아. 맞지? 딱 가운데 등급. 맞아 안 맞아? 그런 것처럼 점수에 의미가 있다는 거지. 이게 평균 구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 이런 것도 다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산을 먼저 보면은 분산은 어떻게 구했냐면 분산을 배우기 전에 배우는 게 있어. 뭘 배우는지 기억나는 사람? 편차라는 것부터 배워. 편차. 편차가 뭐야 얘들아? 평균으로부터 차이야. 그럼 여기서는 이 편차는 어떤 값, 여기서는 점수지. 이 점수에서 뭘 뺀 거야? 평균을 뺀 게 편차야. 맞아. 아까 삼포도가 뭐라고 했어? 흩어져 있는 정도인데 이 흩어져 있는 정도의 기준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점수로부터 평균의 거리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얘의 편차를 구해보면은 얘 편차가 얼만데? 마이너스 11 맞아? 얘는 편차가 이렇게 해서 편차를 구했어. 오케이? 그래서 편차를 구해서 흩어져 있는 정도를 구하려고 편차의 평균을 구해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야? 22. 마이너스 1 가진 사람 몇 명 있어? 9 가진 사람 몇 명 있어? 27을 했더니 얼마가 돼 지금? 0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어떤 자료든 편차의 합은 0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성질이 편차의 합은 0이야. 그러면 편차의 합이 어떤 자료든 0이면 평균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고민해낸 게 저 편차를 양수로 만들기만 하면 0 될 걱정은 안 하니까 저걸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고민을 했단 말이야. 절대값을 씌울 건지 맞아? 그 다음에 뭐 할 건지? 제곱을 할 건지. 오케이? 그래서 결론을 낸 게 제곱을 하자였어. 왜? 절대값은 수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제곱을 해서 적으면 121 얘는 뭐야? 1 얘는 뭐야?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게 된 거야. 그럼 분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편차 뭐? 제곱의 평균 이렇게 해서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러면 얘를 적어보면 121이 몇 명 있어 지금? 121이 2명. 그 다음에 1이 5명. 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81이 몇 명? 81이 3명. 평균이니까 당연히 나누는 것은 10으로 일정하겠지.
10으로 나누면 얘가 얼마가 돼? 242, 247, 243, 490. 그럼 49가 되네? 맞나? 그치? 그래서 49가 되는 거야. 이 숫자의 의미가 없다고. 크네? 작네도 말 못해. 왜? 누구한테는 큰 숫자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작은 숫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할 때 필요하냐, 분사는 뭐 할 때 필요하냐면 자료를 비교할 때. 두 자료를 비교할 때 쓰는 거야. 얘가 49, 얘가 80이야. 그럼 누가 더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야? 얘가 더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야. 크니까 숫자가. 이렇게 비교할 때 쓰는 숫자야. 알겠지? 그래서 숫자적 의미는 없고 그냥 49네 이게 끝이야 그냥. 오케이? 그럼 이 49지? 제곱을 하면 숫자가 어떻게 돼? 커지지? 맞아? 이 제곱을 한 걸 조금 작게 만드는 기호가 루트거든. 그래서 우리는 표준 편차를 또 따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는 분산에 뭘 씌운 거? 루트를 씌운 거야. 분산이라는 숫자에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얘는 지금 얼마야? 7이 된다는 거지. 그 숫자 좀 작아졌지. 어차피 숫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루트 씌워서 좀 어느 정도 작은 숫자로 비교해 보는 거야 그냥. 알겠지? 이렇게까지 배운 게 중학교 때 배운 거. 어때? 별거 없지 솔직히.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를 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로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는 작업이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와 보자고. 얘가 무슨 표라고? 그럼 이 도수분포표를 고등학교 때는 안 쓸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통계, 이 자료를 함수로 만들면 되거든. 함수에서는 우리가 미지수 뭐랑 뭐가 존재해? x와 x를 우리 뭐라고 해서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 x를 뭐라고 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정의역이라고 해서 배워. 중학교 1학년 때는 x를 뭐라고 해? 변수라고 해서 배우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x, 근데 함수에서 x는 이렇게 적지 맞지? 이 통계에서 함수는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변수야. 근데 이 변수를, 이 표를 확률적으로 보자고. 맞아? 맞아? 그래서 이 변수 이름이 뭐야? 확률 변수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수는 10점, 20점, 30점 변하지. 맞아 안 맞아? 이 점수를 뭐라고 보자는 거야 지금? x. 맞아? 근데 점수는 점수는 뭐야? 점수는 10점, 20점, 30점 이렇게 돼 있지. 맞아? 어떻게 보면 덩어리로 돼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우리는 덩어리를 영어로 뭐라고 해? 덩어리. mass. 맞아 안 맞아? mass. math 아니야 알겠지? 덩어리는 mass야. 영어도 가르쳐주고 하고 좋은데 맞지? 일단 근데 이해는 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 이까지 이해했어? 확률 변수에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몸무게 조사할 때 어떻게 했어? 50kg 여기서 50kg 손 들어봐. 없어. 그 다음에 60kg 손 들어봐. 없어. 미안. 이렇게 조사할 수 있어 없어? 40kg 막 이렇게 조사할 수가 없지. 왜? 이 세상에 40kg는 있어 없어? 없어. 한 명도 없어. 40kg라는 숫자는 없어. 왜? 그냥 우리는 반올림과 올림과 버림을 이용해서 40kg라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 세상에 170이 존나 많아. 우리나라에서 170이 제일 많을 걸 진짜. 168도 자기가 170이라고 167도 자기가 180이라고 169도 170 맞아 안 맞아? 그냥 다 반올림을 해버리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이 세상에 170이 제일 많더라. 180으로 반올림을 안 하거든 애들이. 그럼 몇이야 물어보면 한 178 정도 돼요. 이건 진짜 많거든. 근데 168은 한 명도 없어. 자기가 168이 절대 안 돼. 자기가 170이래. 170.4래 심지어. 소수점까지 얘기하잖아 얘네들은. 맞아 안 맞아?
그때는 또 0.4는 버림 안 한다? 왜? 그래서 이 세상에 40kg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는 물어볼 수 없지만 이제 친구들이 이제 내가 학교 다닐 때 너 몇 킬로냐 여자들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 너 몇 킬로야 물어보면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여자 몸무게가 48kg, 45kg 이렇게 제일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걔네를 내가 반장이어서 앉아서 이거 몸무게 우리 제자나 맞지? 그 내가 쓰는 사람이었거든. 48kg 한 명도 없어. 내가 봤을 때 다 51kg, 52kg 이렇게 돼. 그래서 내가 조사한 결과 그래서 몸무게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65부터 170까지 해버려야 여기 사람 좋은 나 많을 거거든. 맞지? 그리고 몸무게도 여자 45kg부터 50kg까지. 아니면 여기서 무조건 존나 많아지잖아. 맞지? 그럼 45kg부터 55kg까지 넓혀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조사할 때는 어떻게 해? 범위를 정해서 조사하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다른 점은 뭐냐면 왜 범위를 정하냐면 몸무게랑 키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지가 않아. 덩어리처럼 이렇게 점수처럼. 수학 점수는 몇 점이야 물어보면 반올림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0.2점 차이로 한 등급이 떨어지고 0.3점짜리 한 등급이 떨어지는데 너 몇 점이야 물어보면 나 85점 이렇게 막 반올림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덩어리 딱딱 떨어지잖아. 맞지? 이 떨어지는 변수가 있는 반면에 딱 떨어지지 않는 변수도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변수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지. 됐어? 그럼 어떤 변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변수? 이산 확률 변수랑 그 다음 뭐?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산이 내가 말하는 점수 같은 것들. 딱딱 떨어지는 것, 덩어리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들. 연속은 키, 몸무게처럼 딱딱 떨어질 수 없는 거. 그래서 얘랑 2개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돼, 변수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변수를 하는 게 뭘로 만들려고 한다고 했어? 함수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이산 확률 변수를 변수로 갖는 함수의 이름이 있어. 이 이산 확률 변수의 이름이 뭘까?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 확률, 질량, 솔직히 질량이 아니라 덩어리, 매스 펑션. 오케이? 그래서 확률 매스 펑션. 오케이? 확률도 영어로 안다. 무시하지 마라. 알겠지? 요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변수로 갖는 연속 확률 변수를 변수로 갖는 함수의 이름 뭐?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 오케이? 이해돼? 물론 우리가 잘 보면은 문과 친구들한테는 질량과 밀도가 좀 어색할 수 있어. 단어가 자체가. 알겠지? 오케이? 이 값 판별 한번 해볼까? 서림아, 밀도는 뭐 분의 뭐야? 몰라? 지훈아, 가연아, 성훈아, 몰라? 주은이 이과야. 뭐야? 저 문과예요. 몰라? 재민아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지. 맞아? 오케이. 부피가 예를 들어서 박스가 있잖아. 맞지? 박스가 커? 근데 안에 조금 들어있어. 그럼 부피는 큰데 질량은 작으니까 밀도가 안 좋은 거잖아. 맞지? 밀도란 말은 한글적으로는 알잖아. 뭔가 빽빽해야 밀도가 짙다고 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데 존나 꽉 채워져 있으면 밀도가 높은 거잖아. 맞지? 맞아? 그러니까 너희 뭐 예를 들어서 음료수 마실 때 밀도 얘기 안 해? 이 들어있는 부피 중에서 달달하게 설탕이 많이 들어서 밀도가 이런 말 안 해? 보자. 그래서 밀도랑 부피랑 질량이랑 관련 있는 게 우리가 몰이라고 배웠을 거야. 이 박스 안에서 한 다스라고 생각하면 맞지?
재밌다. 그치? 그래서, 그런데 수학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 이 왜 밀도라든지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오케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왜 그렇게 썼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이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까지 설명한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를 변수로 갖는 함수 중에서 특이한 분포를 가지는 녀석이 있어. 그 분포 이름이 기억이 날까, 얘들아? 얘들아, 왜 이렇게 조용해져, 갑자기? 뭐가 돼? 이항 분포라고 해서 좀 특이한 거야.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긴 변수인데 좀 특이한 녀석이야. 그 분포 중에서. 왜 이게 특이하다고 하냐면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 이항 분포는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져. 그러면 이항 분포가 돼버려. 그 변수가 횟수, 개수가 되면 이항 분포란 특이성을 가지는 함수가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를 변수로 갖는 함수 중에 우리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왜? 그래프 그리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우리는 규격화를 해. 그런 분포를 뭐라고 해? 정규 분포라고 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요렇게 배운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단원에서 얘 두 개가 맞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인 거야. 내가 흐름을 지금 계속 설명하는데 통계는 흐름이야. 머릿속에 이해돼? 이거를 머릿속에 사진을 찍거나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딱 찍어 놓으면 내 머릿속에 이게 보이잖아. 맞아? 그치? 그래서 이걸 흐름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표가 도수 분포표면 나는 지금부터 확률 분포표로 그릴 거야. 확률 분포표로. 알겠지? 그래서 이 확률 분포표로 그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그럼 뭐가 돼? X. 이거 중학교 때 제일 많이 한 게 여기 X 적고 여기 Y 적고 해서 막 이렇게 대입해서 숫자 적은 거 기억나? 함수 처음 배울 때 이렇게 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X 이렇게 적은 다음에 여기에 10점 우리가 20점 그 다음 뭐? 30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인원수가 아닌 확률을 적을 거야 지금부터. 그리고 우리가 함수에서 확률 어떻게 적었어 얘들아? fx 이렇게 적은 거 기억나? 확률 함수는 그렇게 적는 게 아니라 px는 x 이렇게 적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적을 게 뭐냐면 px는 10 이거를 읽으면 10.1 확률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 이해돼 안 돼? 그래서 10.1 확률 이렇게 해서 구할 건데 10.1 확률은 몇 점 중에서 주문을 잘 맞는데 여기 몇 명 중에서 몇 명이야? 그래서 여기가 뭐? 10분의 2가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돼? 얘는 확률의 합은 무조건 1이다. 여기는 무조건 1이야. 이게 1이 안 되면 안 돼. 얘가 무슨 표라고? 확률 분포 표라고. 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거냐면 우리가 어디냐?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지? 이거 이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계산해서 3디다스 계산법 배운 거 기억나? 기억나? 이렇게 상관 있어 없어? 그래. 너무 좋다. 그 다음에 평균을 지금 우리 여기 뭐라고 적었어? 평균 이렇게 적었지? 너무 가오 떨어지지? 이거를 조금 더 가오 있게 적어보자. 어떻게? 에버 같은 누가 에버래? 수학에서 에버라는 거 아니야? expectation x 이렇게 적을 거야. 지금부터 가오 있게. x의 평균 이렇게. x의 평균 expectation. 우와! 너무 좋다. 그러면 얘를 적어보면 어떻게 돼? 쟤를 3디다스 계산법으로 할 거야 지금부터.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모양이 나와 안 나와?
10 곱하기 10분의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더하기 뭐야? 20 곱하기 10분의 5 더하기 뭐야? 30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를 다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 된다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온다는 거지 이제. 맞아?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우리는 이 expectation x를 일반화를 해야지 이제 고급지게. 그러면 더하기 이루어져 있지.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뭐가 나오겠어 얘들아? 시그마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expectation은 시그마야. 중요하다 얘들아. 그래서 이 시그마 오케이? 여기가 뭐 R은 0부터 N까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얘 변수 곱하기 확률이지. 이거의 변수를 x1, x2, x3라고 하면 1에 따른 확률을 p1, p2, p3라고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거 맞아? 지금 일반화하는 중이지 맞자? 그럼 얘는 뭐야? xr, p. 근데 원래 있잖아. 책이든 거의 교과서든 i로 많이 써. xi, pi. 얘가 지금부터 평균 구하는 모양이야. 우리가 이거 이용해서 평균 구해? 그건 아니야. 누가 시그마 이용해서 평균 구하냐? 근데 이거 요 작업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때 요 작업이 들어가야 돼. 왔다 갔다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을 한 게 이거거든. 이 익스펙테이션에서 시그마 바꾸는 방법, 이 시그마에서 익스펙테이션 바꾸는 방법이 이 괄호야. 이 괄호. 이 괄호가 시그마 P야. 시그마 P가 뭐라고? 이 괄호라고.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혀 있다고 생각해봐. 시그마 i는 0부터 1부터라고 하죠. 1부터 정의했으니까 맞지? i는 1부터 오케이? n까지 2xi-1 pi 이렇게 적혀 있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이걸 구하시오가 시험 문제일 거야. 뭘 구하라는 소리야? 물어보면 시그마 p가 뭐라고? 이 괄호라고. 요 안에 변수가 뭔데? 요거지? 맞아? 얘가 확률 변수잖아. 맞아 안 맞아? 2x-1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게 돼야 된다고 바로 시그마를 이해를 해서. 그래서 나는 이걸 만든 거야. 이 괄호는 시그마 p다. 모양상으로 만든 거야 그냥. 내 느낌대로. 힘들다. 얘들아 됐어? 잠이 안 돼? 지금 힘들어 나? 이거 하기 싫은데 하는 거야 지금? 누가 해주냐 이거? 어떤 선생님이 해줘 이거? 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게 뭐야? 분산 또 이제 또 정의할 거지? 얘들아 이것도 뭐야? 그냥 똑같이 3디다스 계산법으로 해버리면 되는 건데 맞아? 느낌상 Vx는 분산은 이렇게 적을 거야. 분산 V 맞아 안 맞아? 근데 잘 들어봐. 얘들 이거 뭐야? 저거 한글로 적은 걸 수학적으로 표현해보자. 편차는 x 빼기 m이지. 요걸 뭐 해서? 제곱해서 뭘 구하면? 평균을 구한 게 분산이라는 거지. 편차 제곱의 평균은 분산. 이렇게. 맞아? 이해돼 안 돼? 그럼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어떻게 돼? 뭐라고? xi-m의 제곱 pi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있잖아. 분산을 이렇게 구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야. 분산을 저렇게 이제부터 우린 편차를 안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볼 거야 지금부터.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거 전개하면
xi 제곱 pi 마이너스 2m xi pi 플러스 m 제곱 pi 맞아 안 맞아? 여기 다 뭐가 있어? 아니 여기에 다 앞에 뭐가 있어? 시그마가 있지. 시그마 더하기 빼기를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시그마부터 생각해 보자고. 요 시그마가 뭔데? 2x 제곱에 얘는 표현했고 얘는 상수지. 시그마는 상수가 앞으로 빠질 수 있지. 그럼 요 앞에 시그마 붙은 거지. 이렇게 나가고. 그럼 얘가 뭔데? 평균이지. 얘도 평균이지. 마이너스 2m 제곱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맞아? 평균이 m이잖아. 얘도 시그마 얘 상수지. 그럼 얘는 이렇게 돼서 확률의 합이지. 얘는 그러면 확률의 합은 얼만데? 그럼 플러스 m 제곱이지. 계산은 뭐야? 그래서 마이너스 평균의 뭐? 제곱. 얘가 분산 구하는 공식이야 지금부터. 이걸 지금부터 뭐라고 해? 내가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 얘들아?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제평평제. 데칼코마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제평평제로 구할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알겠지? 잘 들어봐. 제곱의 평균이 있지? 그럼 얘 x 얘를 다 뭐해서 제곱해서 위에 뭐 하면 돼? 적으면 돼. 오케이? 곱하면 얼마야? 이거 곱하면 제곱의 평균이거든. 곱하면 얼마야? 20 더하기 곱하면 얼마야? 200. 맞아? 곱하면 얼마야? 다 더하면? 여기서 빼기 뭐 해야 돼? 평균 아까 얼마였어? 제곱해서 빼면 얼마야? 441 맞아? 빼면 얼마야? 아까 우리 49 구했었지? 이렇게 구할 거야 지금부터. 편차를 안 쓰겠다는 강한 의지. 훨씬 쉽게. 제평평제. 이까지 중학교 내용이야. 아직까지. 중학교 내용을 고등학교화 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좀 더 편리하게 풀려고. 됐어?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했지? 그 마지막 뭐야?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이렇게 적어. 오케이? 당연히 분산에 뭘 씌운 거? 루트를 씌운 거.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는 구하는 걸 다 이제 시그마라도 표현해봤고 공식으로 다 했고 이게 책에 없는 내용. 어쩔 수가 없어 이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내가 지금 설명을 다 했잖아. 맞지? 맞아? 설명을 다 했는데 이산 있지? 이산. 맞아 안 맞아? 이산은 풀이 방법이 뭘까? 물어보면 뭘 그려서?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 거야. 확률 분포 표를 그려서. 그러니까 표를 그려서 분산 표준편차 주은이 자면 안 돼. 분산 표준편차 평균을 구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고 시험 문제는 당연히 뭘 구하라고 나올까? 표준편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왜? 표준편차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평균도 구해야 되고 분산도 구해야 되고 거기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세 개 다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어떨까?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얘는 표를 그릴 거고 얘는 뭘 그릴까?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첫 번째인데 그래프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규, 정해진 규격 그래프는 우리가 좀 어려운 그래프인데 그걸 직접적으로 배우지 않고 이렇게 생겼다, 종 모양처럼 생겼다 이 정도만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문제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주어져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요거 한 문제 거의 여기서 다 나올 거야. 근데 여기가 이 특이성 갖는 이항 분포랑 얘랑 만나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또 한 문제가 추가가 될 거야. 이항 분포에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 빨리 끝내고 여기서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오래 걸릴 거야. 작업하는데. 알겠지? 그래서 일단 흐름을 설명했고 중학교 내용에서 고등학교 내용까지 오는데 평균 분산, 표준 분산 다 설명해 줬잖아. 맞지?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되고 어렵다고 하면 안 돼.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어렵다는 것은 손도 못 대는 게 어려운 거야, 얘들아. 근데 이거는 연습을 해야 돼. 분산 구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너희 책만 봐도 책 보면 어떤 책을 펴도 표 그리는 거 연습할 수 있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연습할 수 있는 책은 많거든. 연습해와. 알겠지? 여기까지. 와, 덥다.